미국 주식 계좌가 플러스인데 이 수익이 기업 때문인지 환율 때문인지 구분하고 계신가요? 환율 1,500원대에서는 같은 주식을 들고 있어도 체감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숫자 하나가 계좌 해석을 이렇게 흔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를 함께 공부하는 채널 퓨처마켓입니다. 오늘은 환율 1,519원이라는 숫자 앞에서 내 미국 주식 수익률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차분히 뜯어보겠습니다. 단순한 환율 뉴스가 아니라 내 수익률을 읽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먼저 선을 분명히 긋겠습니다. 이 영상은 미국 주식을 사라 팔라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계좌에 찍힌 플러스가 어떤 힘에서 나온 건지 분해해보자는 영상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다음 판단도 덜 흔들립니다. 핵심 공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원화 기준 수익률은 달러 기준 주가 수익률과 환율 변화율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둘 중 하나만 보면 계좌를 잘못 읽기 쉽습니다. 이 공식 하나만 알아도 오늘 영상의 절반은 잡고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 달러 기준으로 하나도 오르지 않았는데 환율이 1,400원에서 1,519원으로 올랐다고 해보죠. 이 경우 원화 계좌는 대략 8.5%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이 달러 기준으로 5% 오르고 환율도 8.5% 올랐다면 원화 기준 수익률은 단순히 5%가 아닙니다. 대략 13% 후반까지 커질 수 있죠. 복리처럼 두 요소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반대로도 작동합니다. 주식이 5% 올라도 환율이 5% 빠지면 원화 기준 수익률은 거의 제자리입니다. 주식은 맞췄는데 계좌는 안 움직이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S&P 500이 올랐다는 뉴스만 보고 내 계좌를 해석하면 부족합니다. 한국 투자자의 계좌는 미국 주식 한 가지 베팅이 아니라 주식과 달러를 동시에 들고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게 손실이 아니라 착시라고 봅니다. 환율 덕분에 계좌가 올랐는데 그걸 전부 기업 분석이 맞았기 때문이라고 느끼는 순간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승장에서는 이 착시가 더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환차익도 진짜 수익입니다.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수익이 반복 가능한 투자 실력인지 특정 구간에서 발생한 환율 보너스인지는 반드시 나눠서 봐야 합니다. 둘을 섞어버리면 다음 매수 판단까지 같이 흐려집니다.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환율 1,500원대는 무조건 미국 주식을 멈출 구간이라기보다 신규 매수와 기존 보유를 다르게 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이 둘을 섞으면 결론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둘을 끝까지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기존 보유자는 고환율이 일종의 쿠션이 될 수 있습니다. 달러 자산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계좌를 방어해주죠. 그래서 무조건 겁먹고 팔 이유는 약합니다. 이미 가진 자산과 새로 넣을 돈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같은 100만 원을 넣어도 예전보다 살 수 있는 달러가 줄어듭니다. 즉 같은 기업을 사더라도 시작 가격에 환율 프리미엄이 붙는 셈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같은 미국 주식도 체감 난도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환율을 맞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저는 환율 예측으로 승부를 보려는 접근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대신 환율이 반대로 움직였을 때 내가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환율이 1,519원에서 1,450원으로 내려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략 4.5% 안팎의 환손실 압력이 생깁니다. 이건 주가 수익률에서 먼저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 주식이 3% 오르더라도 환율이 4.5% 빠지면 원화 계좌는 마이너스로 보일 수 있습니다. 주식 선택이 틀리지 않았는데도 체감 결과는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환율 구간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반대로 주식이 10% 오르면 같은 환율 하락을 맞아도 원화 기준으로는 플러스를 지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핵심은 기업 수익률이 환율 부담을 이길 수 있느냐입니다. 결국 주식과 환율 중 어느 쪽이 더 크게 움직였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그래서 저는 고환율 구간에서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을 기업 실적이라고 봅니다. 환율이 높아도 기업의 이익 전망이 충분히 강하면 환율 부담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그 이익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두 번째는 환율 민감도입니다. 내 계좌가 환율 1% 움직일 때 얼마나 흔들리는지 알아야 합니다. 미국 주식 비중이 높을수록 이 민감도는 생각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비중이 커질수록 환율은 배경음이 아니라 주연이 됩니다. 세 번째는 보유기간입니다. 6개월 안에 돈을 써야 하는 사람과 10년 이상 들고 갈 사람은 같은 환율을 봐도 판단이 달라야 합니다. 시간은 환율 변동을 흡수하는 완충제입니다.
단기 돈일수록 환율 몇 퍼센트가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피해야 할 말은 지금 환율이 높으니까 무조건 안 된다입니다. 이 말은 너무 단순합니다. 좋은 기업의 장기 수익률과 단기 환율 변동을 같은 저울에 올려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좋은 기업이면 환율은 무시해도 된다는 말도 위험합니다. 특히 이미 주가 밸류에이션이 높은 구간이라면 고환율은 기대 수익률을 깎는 현실적인 비용이 됩니다. 특히 기대 수익률이 낮아진 시장에서는 이 비용이 더 크게 보입니다. 결국 문제는 미국 주식이 좋냐 나쁘냐가 아닙니다. 지금 내 계좌가 주가 상승에 기대고 있는지 환율 상승에 기대고 있는지 아니면 둘 다에 기대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 구분이 안 되면 상승장에서도 너무 과감해질 수 있습니다. 한 주 동안 S&P 500이 0.9% 오르고 환율이 1.4% 오르면 원화 계좌는 대략 2.3%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기분은 꽤 좋죠. 그래서 뉴스보다 내 계좌의 구조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S&P 500이 0.9% 올라도 환율이 1.4% 내려가면 이야기가 바뀝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오히려 살짝 마이너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같은 상승장에서도 원화 투자자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찍힙니다. 이게 바로 같은 미국 시장, 다른 체감 수익률입니다. 미국 투자자에게는 주가만 보이지만 한국 투자자에게는 주가 위에 환율이라는 필터가 하나 더 얹혀 있습니다. 이 필터를 빼고 보면 미국 시장 뉴스가 내 계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 계좌를 볼 때 원화 수익률 하나만 보는 습관을 버리는 게 좋다고 봅니다. 최소한 달러 기준 수익률과 원화 기준 수익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익률을 분해하는 순간 계좌가 훨씬 덜 감정적으로 보입니다. 증권 앱에서 원화 평가 금액만 보면 기분은 편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주식 실력표가 아니라 주식 수익률과 환율 효과가 섞인 합산표입니다. 합산표만 보면 원인을 놓칩니다. 특히 플러스 숫자가 클수록 원인 분석은 더 필요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매수 당시 환율을 기록하는 겁니다. 내가 이 종목을 살 때 환율이 얼마였는지 지금 환율이 얼마인지 적어두면 계좌가 왜 움직였는지 훨씬 선명해집니다. 이 작은 기록이 나중에 큰 착각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달러 기준 손익을 먼저 보는 겁니다. 달러 기준으로도 플러스라면 기업 선택이 어느 정도 작동한 겁니다. 달러 기준은 마이너스인데 원화만 플러스라면 환율 효과가 큽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환율 효과가 크다고 해서 나쁜 투자는 아닙니다. 다만 그 상태에서 추가 매수 판단을 내릴 때는 기업 판단과 환율 판단을 분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행동을 정할 때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특히 고환율에서 물타기를 할 때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가는 싸 보이는데 환율이 비싸면 원화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제 진입 단가가 생각보다 낮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추가 매수보다 원인 점검이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달러 기준 주가가 10% 빠졌는데 환율이 8% 올랐다면 원화 기준 체감 할인은 매우 작아집니다. 차트는 싸 보이는데 내돈 기준으로는 덜 싸진 겁니다. 그래서 달러 차트와 원화 체감 가격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달러 기준 주가가 크게 빠지고 환율도 내려왔다면 원화 투자자에게는 체감 진입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타이밍 예측이 아니라 가격 해석 도구입니다. 싸다는 느낌과 실제로 싸다는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환율이 높은 구간에서 분할 매수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정액 매수의 장점이 여기서 나온다고 봅니다. 같은 원화를 넣으면 환율이 높을 때 자동으로 적게 사게 됩니다. 반대로 매번 같은 달러 금액을 사는 방식은 원화 기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환율이 높은 날에도 같은 달러를 사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원화는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방식 하나만 바꿔도 고환율 리스크를 조금 완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 투자자라면 이런 차이를 너무 세밀하게 맞추려다 시장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단순합니다. 환율로 전부 멈추기보다 속도와 금액을 조절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만의 환율 구간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낮은 구간, 보통 구간, 부담 구간으로 나누고 부담 구간에서는 신규 비중을 줄이는 식입니다. 숫자는 각자 상황에 맞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 구간표가 예언이 아니라 규칙이라는 점입니다. 환율이 어디로 갈지 맞히려는 게 아니라 높은 환율에서 감정적으로 과하게 들어가는 일을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전에 정한 기준으로 움직이자는 뜻입니다. 국내 상장 미국 ETF를 쓰는 분들도 환율을 봐야 합니다. 상품 이름에 미국이 들어가도 환노출형인지 환해지형인지에 따라 원화 계좌의 움직임은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환율 노출 방식이 다르면 전혀 다른 상품처럼 움직입니다. 환노출형은 달러가 오를 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달러가 내려가면 부담이 됩니다. 환해지형은 환율 변동을 줄이는 대신 비용과 추적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짜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무섭다면 무조건 피하기보다 내가 가진 상품이 어떤 환율 구조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미국 지수 상품이어도 계좌 움직임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서에서 환해지 여부를 먼저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금과 수수료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해외 직접 투자, 국내 상장 해외 ETF, 연금 계좌 상품은 과세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매매 전에는 본인 계좌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고환율이 공포 신호라는 게 아닙니다. 고환율은 내 수익률을 더 정직하게 쪼개서 보라는 경고 등에 가깝습니다. 결국 같은 미국 투자라도 세후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율 1519원이라는 숫자는 누군가에게는 부담이고 누군가에게는 방어막입니다. 이미 달러 자산이 많은 사람과 이제 막 들어가려는 사람의 답이 같을 수 없습니다. 경고등을 무시하라는 뜻도 경고등만 보고 멈추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래서 댓글에서 지금 사야 하나요? 팔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그 질문보다 먼저 지금 수익률이 달러로도 플러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의 결론을 그대로 가져오면 위험합니다. 달러 기준으로도 수익이 나고 기업 실적 전망도 유지되고 보유 기간도 길다면 고환율 하나만으로 모든 판단을 뒤집을 필요는 약합니다. 이건 제가 비교적 분명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이 질문 하나가 매수와 보유의 판단을 꽤 많이 바꿉니다. 하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손실인데 원화 기준만 플러스이고 기업에 대한 확신도 약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환율이 빠지는 순간 계좌의 민낯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기 환율보다 기업의 복리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투자자가 가장 솔직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내가 기업을 믿고 있는 건지, 달러 강세가 계속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계좌 색깔이 빨개서 안심하는 건지 말이죠. 미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이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장도 비싼 환율과 비싼 가격에서 사면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기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좌 색깔보다 투자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어차피 원화 약세가 길어질 수 있고 한국 경제 구조상 달러 자산을 들고 있는 게 방어가 된다는 관점입니다. 이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장기 방향성과 단기 가격 부담을 동시에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달러 자산의 방어 기능 자체는 인정합니다. 다만 방어 기능과 신규 매수의 기대 수익률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가진 달러가 좋은 것과 지금 새로 비싸게 사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환율이 높다고 미국 주식을 끊는 게 아니라 원화 기준 수익률을 믿기 전에 달러 기준 수익률을 먼저 확인하자는 겁니다. 이 기준이 있으면 환율 뉴스에 덜 휘둘립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라면 세 가지를 체크해 보세요. 기업 실적이 환율 부담을 이길 만큼 강한가? 내 계좌가 환율에 얼마나 민감한가? 이 돈을 얼마나 오래 묶어둘 수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꽤 강력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약하다면 속도를 줄이는 판단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 가지가 모두 탄탄하다면 고환율이라는 이유만으로 장기 계획을 전부 멈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을 하나로 고정하기보다 조건을 나눠야 한다고 봅니다. 계좌를 볼 때 오늘부터 딱 두 줄만 추가해 보세요. 원화 수익률, 달러 수익률. 이 두 줄이 나뉘는 순간 내가 주식으로 번 건지 환율로 번 건지 훨씬 명확해집니다. 복잡한 모델보다 이 두 줄이 더 실전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다시 내려오는 날을 상상해 보세요. 그때도 내 투자 논리가 남아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빠지는 순간 논리가 사라진다면 지금 수익은 생각보다 약한 수익일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미국 주식 자체를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환율 1,500원대에서는 주식 분석만큼 환율 착시를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율은 뉴스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 항목으로 다뤄야 합니다. 환율은 맞히는 대상이 아니라 견디는 변수입니다. 맞힐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리하게 되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면 비중과 기간을 조절하게 됩니다. 저는 후자가 더 오래 살아남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미국 주식 계좌의 플러스가 전부 실력은 아닐 수 있지만 전부 착각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둘을 나눠서 보는 눈입니다. 결국 포트폴리오는 예측보다 생존 구조가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계좌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원화로는 플러스인데 달러로는 어떤지, 환율이 5% 내려가도 버틸 수 있는지, 이 질문이 다음 투자 판단을 훨씬 차분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 눈이 있어야 다음 상승장에서도 덜 취하고 조정장에서도 덜 무너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고환율 구간에서 국내 상장 미국 ETF와 달러 직접 투자가 어떻게 다르게 움직이는지도 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